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초양극화 시대의 앞으로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고가 아파트가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 40% 폭락, 7년간은 집 사지 마라. 이게 2022년도 11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상 중에 보면 집값 40% 떨어진다. 앞으로 2년 강남 끔찍한 게 온다. 서울 집값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런 아마 유튜브들을, 썸네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2024년부터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유튜브들은 사실 1년, 2년이 아니라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계속 서울 아파트 반토막 난다,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왜 생각보다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느냐? 아니,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는 정말 사상 최고치의 불장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과 달랐던 이유가 뭘까? 보통 우리가 상위 입지라고 얘기하는 곳, 강남 서초, 그리고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마용성, 이런 지역들이 이제 상위 입지죠. 근데 이제 이런 지역들이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풍선 효과가 항상 나타났거든요. 그 풍선 효과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주변 지역으로 이 상승세가 확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2025년도 6월달 보도 내용을 보면은 영등포구 분당 부동산 최대 상승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풍선 효과가 강남 서초에서 시작이 돼서 외곽으로 번지고 있는 그 초입에 이번에 대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최상위의 입지가 올라가면은 항상 정부가 규제를 내는데 거기서 뭔가 상승세가 멈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입지들이 우리 집도 좀 있으면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거기서 멈추니까 멈추는 걸로만 되면은 다행인데 사실 그렇게 강남 집값이나 상위 입지가 그렇게 생각보다 또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떨어져야 되는데 마치 희망 고문처럼 몇 년 동안은 계속 아파트 떨어진다, 기다려라,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상승장을 만나면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27 대책이 나왔죠.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고 이번에는 6억 총액 한도 주담대 대출 제한이라고 하는 초강력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거래량이 64%가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속 냉각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서울 아파트,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떨어져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상위 입지에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떨어져야 된다라는 말에 크게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젊은 청년들이 희망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 게 사실이에요. 떨어져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왜 안 떨어지느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소득 대비 집값 상승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PIR이라는 지표입니다. 이 PIR이라는 게 뭐냐? 그 지역의 평균 집을 살려면 평균 소득의 몇 배 정도가 집값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집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집이 지금 비싼지 싼지를 많이 가늠하는데 위에 보여드리고 있는 그 그래프가 서울이고요. 밑에가 전국입니다. 근데 전국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론 대한민국은 서울 수도권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를 살려는 분들이 많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이 엄청 오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서울 이야기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이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지만 소득도 그만큼 올랐습니다. 물론 이건 개별적인 사람에 비유하자면 나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평균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지금 보면은 전국의 PIR 같은 경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는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대비해서 집값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2010년대 초반에는 좀 완화됐었습니다. 거꾸로 오히려 내려갔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2015년부터 상승을 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15년부터 뭔가 변화가 있었다. 2015년부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때부터 PIR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을까? 그 비밀은 바로 경제 성장률에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2010년대 초반과 2010년대 후반이 무슨 차이가 있냐? 201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약 평균 3.8%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빗대어 보면 꽤 높았죠.
자, 그런데 2015년부터 20년, 그러니까 2010년대 후반 같은 경우는 2.1%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양극화는 원인이 경제성장률의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왜 집값이 오르느냐?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전반적인 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금리가 낮아지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인구 감소가 되면은 앞으로 집값은 뭐 반토막 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15년 후에 인구의 실질적인 감소폭은 1.41%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집을 강하게 수요하는 수요층인 30대에서 70세의 인구는 10.1% 정도가 감소를 한다. 뭐 이 정도면은 꽤 많이 감소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실질적인 수도권이나 서울의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인구 추계를 보면요. 2050년도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금 5,175만 명에서 2050년에는 4,577만 명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인구보다는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왜 떨어져야 될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느냐.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냉각이 되고 있고 하락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이게 진짜로 실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상승세를 멈추는데 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원하게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름 휴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패키지 여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럽을 둘러보는 열흘짜리 관광 코스인데요. 패키지 A는 500만 원이고요. 패키지 B는 250만 원입니다. 자, 똑같은 일정에 똑같은 숙소에 똑같은 식사에 똑같은 장소를 가는데 250만 원짜리가 있고 500만 원짜리가 있고, 여러분 어떤 걸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250만 원짜리를 가죠. 그렇게 되면 집값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500만 원짜리를 가요. 왜 그럴까요? 알고 봤더니 500만 원짜리는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 사진을 내가 유럽 여행 다녀온 걸 자랑할 수 있는 여행이고, 패키지 250만 원짜리는 다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다 똑같은데 자랑을 못 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못 올리는 거예요. 내가 유럽 갔다 왔는지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한다. 여행의 본질은 뭐예요? 여행의 본질은 내가 가서 보고 눈으로 경험하고 사진 찍고 즐기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250만 원짜리가 팔려야 되는데 이 500만 원짜리를 살려고 한다. 집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거기서 주거를 하는 거죠.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왜 집값이 안 떨어지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떨어져야 될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데 이건 이성적인 영역이고, 사람들은 자꾸 이성적인 영역으로 집값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집이라는 게 이성적인 영역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벤츠를 타는 이유는 벤츠가 승차감이 좋아서 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차감이 좋아서 타는 거죠. 결국 감성의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집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벤츠가 하차감이 좋다라는 거는, 집도 그 기본 기능은 뭐야? 그냥 거기서 주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집도 말이죠, 감성의 영역이 있거든요. 출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강남에 산다. 나는 지금 귀가한다. 귀가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이 전문가들이 예상을 못하는 거거든요. 펀더멘탈만 가지고 너무 비싸, 그러니까 떨어질 거야, 기다려봐, 반토막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물론 집값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감성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자치구별 평당 가격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고 가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초구입니다. 서초구가 평당 평균 9,285만 원이죠. 그리고 가장 낮은 서울시의 구는 도봉구가 2,594. 그러면 실매매 가격으로 14.2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을 비교해보면 3.6배나 차이 난다. 와, 같은 서울인데 3.6배나 차이 난다. 근데 이건 제가 지금 평균을 보여드린 거고, 실제 거래되는 매매 가격의 실가격 차이는 14.2배입니다. 야, 이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서 떨어져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떨어져야 되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고 떨어져야 된다라는 희망일 뿐이지, 실제 시장에선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나라의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을 수도권으로 기준을 했을 때, 과거에, 그러니까 집을 샀던 시기에, 매수 시기에 국채 10년물 금리의 플러스 1, 2% 수준에서 평균 상승률이 결정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00년대 초반에 사신 분들은 당시에 국채금리가 8%였기 때문에 그 국채금리 8%에 플러스 1, 2%인 수준인 10%, 그러니까 10년 평균이 거의 10% 오르게 됐다. 그리고 2015년도에 집을 사셨던 분들은 그 당시에 평균 국채금리 10년물 금리의
4.5에서 5%였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1, 2% 붙인 뭐 한 6, 7% 수준. 평균적으로 올랐다. 자, 그러면 지금 3% 정도 평균이라고 봤을 때 이게 사실 생각보다 초양극화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상위 입지를 사서 그 상위 입지가 오른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기준점을 말씀드렸죠. 그 기준점이 뭐냐? 어떤 집을 사려고 할 때 전세 대출 없이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느냐? 전세 대출 없이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자본이 있냐? 그러면 그분은 사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갭만큼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마다 상승률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국채 10년물 금리의 1, 2% 수준에서 올라간다. 자, 그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 주담대 이자율 4.2% 정도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거주하려고 하는 집에 전세 대출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는 사람만이 샀을 때 크게 문제가 발생 안 한다라는 결론이죠. 자, 대출 규제가 빌라나 재건축 시장으로 불똥이 튄다. 아파트로의 쏠림이 가속화된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근데 이런 기사들 보면은 이런 대책이 나오면은 대책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집값이 안정되길 바란다. 이런 기사들보다는 이게 문제가 많다. 조금 풀어줘야 된다. 이거 좀 예외를 좀 줘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언론 플레이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 안 돼요. 지금 어쨌든 집값을 굉장히 올라가는 상승세를 붙잡는 데는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적당한 시점을 두고 하락을 유도해야 돼요. 물론 급락을 시키면은 또 경제에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안정 내지는 하락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너무 높은 건 맞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성적인 영역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감성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예측할 거냐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지금의 국채 10년물 금리의 플러스 1, 2% 수준에서 평균 수익률은 결정이 날 것이다. 자, 그럼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최상위의 입지의 아파트는 생각보다 안 떨어집니다. 물론 뭐 안정되고 뭐 일부 매물 같은 경우는 호가가 4억 떨어져서 나왔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고 실제 매수자들이 싹 사라졌다. 매물이 증가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지만 그게 실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호가가 4억씩 떨어졌다라는 것은 보통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까지 팔렸던 가격보다 호가가 높지 호가가 최근까지 팔렸던 가격보다 낮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호가가 4억 떨어졌다, 뭐 3억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은 실질적인 가격의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 매도 호가가 하락을 한 거지 실제 매매 가격이 하락한 건 아니다. 물론 매매 가격도 약간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반토막이 난다, 뭐 30%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라고 하는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올라갈 때 막 급 관심을 갖다가 가격을 막 떨어졌을 때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평생에 걸친 중요한 재무 계획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계획을 뚜벅뚜벅 실천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초양극화 그 트렌드는 끝나지 않는다. 상위 입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하락하기는 어렵다. 다만 하위 입지로의 풍선 효과를 막는 데는 이번 대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에 집중하셔서 당장은 아니라더라도 5년, 10년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 계획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